네, 두 번째 시작할게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다음은 코끼리 거북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잡초가 많은 섬에 사는 코끼리 거북은 목이 짧고 등갑 부분이 곧은 반면 건조한 섬에 사는 코끼리 거북은 이거 이제 비교해 난 거네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구나. 이거는 이제 적응과 진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 출합법인과 생식. 2번 장구벌레, 이거 알죠? 장구벌레가 자라서 목이 된다. 이거는 발생과 생장. 3번 지렁이에게 빛을 비추면 도망간다.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 4번 핀치세. 이제 핀치세만 보면 알 거예요. 진화. 5번 사람은 체온이 낮아지면 근육을 떤다. 항상성 유지. 넘어갈게요. 다음 19번 사막여우 북극여우. 사막여우 실제로 봤어요? 저 실제로 봤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북극여우 봤어요? 전 못 봤어요. 자, 보니까 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막여우는 몸이 작은 이유가 몸에 있는 체온을 밖으로 잘 빼내려고, 반대로 북극여우가 몸집이 큰 이유는 자기 체온을 안 뺏기려고, 환경에 대한 적응이겠네요. 1번 집신벌레는 이분법. 요거는 생식. 2번 미모사 잎을 건드리면 자극에 대한 반응. 나비 애벌레는 번데기를 거쳐 성충된다. 요건 발생 생장이죠. 4번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을 합성한다. 물질 대사. 5번 건조한 지역 사는 선인장 잎이 변했다. 쉽죠? 답은 5번. 자, 나비알이 성체가 되는 과정, 발생과 생장이죠. 1번 미모사 잎을 건드리면 자극에 대한 반응. 2번 식물 광합성, 물질 대사. 3번 장구벌레는 번데기 시기를 거쳐 모기가 된다. 3번이겠네요, 답은. 4번 어머니가 정록생명, 유전. 5번 선인장잎, 이거는 진화. 이제 느낌 안 와요? 여기까지 왔으면 아는데. 무한반복이구나. 뒤도 똑같구나. 네,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공무원 쪽에서 나왔던 시험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1단원 문제에서 만약에 어렵게 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공부해 보셨겠지만 세포 파트하고 물질 요거하고 구성 단계 조금 헷갈리게 나온 거 말고는 없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도 모르니까 계속 합시다. 세 가지 동물인데 바다표범, 펭귄, 다랑어 이 셋 다 몸이 유선형으로 생겨서 물속에서 잘 헤엄칠 수 있게끔 변했구나. 적응이죠. 적응과 진화. 1번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발생과 생장. 2번 집신벌레 이분법으로 증식한다. 요거는 생식. 3번 효모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요거는 물질 내사. 4번 정록생명 유전. 5번 선인장. 이제 보이죠? 넘어가고. 다음은 반딧불이다. 자, 요건 좀 읽어볼게요. 반딧불이의 배 부분에는 광세포가 존재하며 이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빽빽하게 있다. 기억번. 광세포에 있는 효소 루시페레이즈,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루시페레이즈는 루시페린이라는 유기물을 산화시키는데 ATP를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빛이 발생된다. 요거 뭐 한 거예요? 물질을 화학 반응시킨 거죠. 물질 내사. 1번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된다. 발생. 그 다음 2번 미모사의 잎을 솔대면 자극. 3번 인슐린이 분비된 혈당량 조절, 항상성 유지. 4번 이자액의 아밀레이즈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시킨다. 요건 뭐예요? 요것도 물질 내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낙타가 모래가 들어간 걸 막는다. 적응과 진화겠네요. 네. 간혹 요런 것들 하나씩 있어요. 이자 같은 거. 그 다음 자, 거미가 거미줄에 걸려서 먹이를 잡는 과정이다. 거미줄에 먹이가 걸리면 거미줄이 진동이 발생하고 거미는 이 진동을 감지하여 먹이를 향해 다가간다. 진동 때문에 가는 거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 1번 효모는 출합법이다. 생식. 장구벌레 발생. 콩은 저장된 녹말을 이용하여 발화한다. 요거는 딱 느낌상 발화하니까 발생과 생장 같잖아요. 그죠? 딱 느낌이. 그런데 저장된 녹말을 이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물질 대사예요. 요런 거 하나 잡고 갑시다. 그 다음에 4번 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생명, 요거는 유전. 지렁이의 빛을 비추면 도망간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사막에 사는 낙타. 낙타는 콧구멍을 자유롭게, 진화구나. 니은 지방을 분해하여 물과 에너지를 얻는다. 이건 뭐예요? 물질대사. 답은 바로 나오죠. 2번이네요. 다음 장구벌레 발생과 생장. 살충제를 살포한 후 살충제의 저항성을 가지는 모기가 증가한다. 이건 적응과 진화. 정답은 2번. 다음 여러분 뿌리옥 박테리아 알아요? 그죠? 나중에 질소 고정할 때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 친구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 고정 효소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소 화합물로 합성한다. 합성하니까 물질 대사. 1번 올챙이는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발생과 생장. 2번 미모사 잎을 건드리면 자극. 3번 벼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 물질 대사네요. 답은 3번이고 4번 사람이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의 양이 증가한다. 이거 뭐예요? 항상성 유지. 5번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면 적응과 진화. 됐죠? 문장 다 안 읽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우리 배웠던 사막 여우 그 얘기랑 똑같네요. 적응과 진화. 1번 효모는 출합법이다. 생식. 2번 미모사 자극에 대한 반응. 3번 장구벌레 이제 그만. 자 4번 지렁이도 자주 나오죠. 자극에 대한 반응. 5번 선인장도 자주 보이죠.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거 알아요. 내 거 없구나. 다음은 페니실린 이야기다. 페니실린은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하는 억제하는 항생제이다. 니은 현재는 페니실린에 죽는 세균의 비율이 크게 줄었다. 요거는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적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적응과 진화. 정답은 합성을 억제하는 거니까 이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청국장 만드는 과정이다. 발효 전보다 발효 후에 뭔가 끈적한 물질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건 뭐죠? 물질 대사겠네요. 물질 대사. 1번 장구벌레. 2번 거미의 진동은 자극에 대한 반응. 3번 정록생명 유전. 4번 수생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면 공기방울이 맺힌다. 이 공기방울에 이제 낚이면 안 돼요.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물질 대사. 다음에 5번 크고 단단한 종자 핀치새니까 적응과 진화. 넘어가고 자 여기서부터 공무원 시험이에요. 이제 충분히 연습했으니까 한 5초 드릴게요. 5초. 요거는 조금 복합적인 내용이 좀 있어서 뒤에서 물질 대사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긴 할게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물질의 화학 반응을 포함한다. 아까 제가 정의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물질 내에 일어날 때 에너지 흡수가 되거나 방출된다. 에너지 대사가 함께 일어난다. 3번 광합성이니까 얘는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예요. 그럼 답은 3번이네요. 동화는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된다. 그죠? 요거 물질 대사는 뒤에 가서 자세히 할게요. 네. 요것도 5초 드릴게요. 5초. 됐죠? 네. 요 친구 이제 박스에 있는 내용은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니까 요거는 항상성 유지. 항상성 유지는 4번 바로 보이죠 이제. 이런 거는 한 5초 만에 풀고 지나가서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시간 더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32번 요건 저랑 같이 볼게요. 호기성 세균 X와 핵함을 이용한 엥겔만 실험이다. 엥겔만 실험 들어보셨나요? 네. 이 실험할 때 핵함은 뭐 하죠?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니까 핵함만 딱 보고 야 물질 대사하는 이야기구나. 그것도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옆에 보이는 호기성 세균. 호기성 뜻이 뭐예요?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핵함 주변에 당연히 광합성을 통해 방출되는 산소에 의해서 그 산소를 인지한 호기성 세균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문제가 느낌상 물질 대사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막상 읽어보면 뭐예요? 요거 자극에 대한 반응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조금 짜증나게 내는 거 말고는 한번 진득하게 아마 읽어보시면 답은 나와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3번. 자 요거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좀 달린 거예요. 요거 본 적 있으세요? 이 유형이 공무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수능형 유형 문제에서 아주 옛날에 좀 나왔던 것들인데 잘 안 나오다가 수능 때는, 그러니까 수능 유형 문제는 거의 등장을 안 하다가 공무원 시험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잠깐 볼게요. 화성 탐사 실험. 화성 탐사 실험을 할 때 화성에 왜 간 거예요? 왜? 그렇지, 맞아요. 가서 생명체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지구에 살면 되지, 그죠? 가가지고 그쪽 땅을 파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생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구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와 화성에 존재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존재한다면 이 생물체는 지구랑 똑같은 어떤 화학작용, 똑같은 생명현상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전제 조건을 깐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다? 모든 생물은 무엇을 할 것이다?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겁니다. 전제 조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실험을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시행을 하는데 첫 번째, 자, 이런 실험기구에다가 화성 토양을 이렇게 집어넣죠. 화성 토양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걸 집어넣습니까?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습니다. 이산화탄소. 근데 이걸 넣을 때 그냥 안 넣고 탄소 C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를 하죠. 여기까지 다 아시죠? 네. 처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물질이 변화할 때 그 변화된 물질이 실제로 거기 물질로 갔는지 이거 추적해 보는 거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공기 다 빼버리고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줍니다. 빛 주고 난 다음에 뚜껑 닫고 여기다가 가열을 합니다. 이거 가열은 왜 하나요? 이거 왜 해요, 가열? 혹시 모르세요? 요거 그거예요, 이거. 이산화탄소, 이게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빛을 줬으니까 광합성 알아보는 거잖아요.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랑 물이 합성돼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때 탄소에다가 표질을 했기 때문에 포도당에다가 방사능이 나오겠죠. 그거를 포도당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구마 찌듯이 찌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찌면은 가열돼서 날아가면 여기에 방사능 계측기가 이걸 측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광합성 생물이 존재한다면 그렇죠. 신호를 지구로 보내겠죠.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아서 화성에 어떤 생물체가 없다? 광합성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광합성 생물이 없더라.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동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 다른 말로 이게 열 에너지가 들어온 형태니까 흡열 반응까지. 됐죠? 물질 대사 일단 탐 더 할게요. 그 다음에 화성 토양. 자, 여기다가 이번에는 유기물을 집어넣을 건데 마찬가지 여기에 유기물은 포도당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뭐 처리?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해서 집어넣으면 굳이 빛 줄 필요 없죠. 왜냐면 이 친구는 세포호흡하는 생명체 알아보기 위함이니까. 세포호흡은 다른 말로 하면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작용. 무슨 열? 발열 반응까지. 됐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방사능 계측기에 아무것도 안 와서 얘는 세포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더라. 됐죠? 그 다음 실험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방사능 처리를 하지 않고 여기 기계를 좀 바꿔 끼워서 이거를 기체 분석기 이를 달아놓고 화성 토양에다가 유기물을 이렇게 집어넣죠.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 세포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여기는 기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실험인데 실제로는 어떤 걸 광합성과 세포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33번 보시면 화성에 생명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지금 확대해서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뭘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죠?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나는 14C로 표지한 영양소라 그랬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 세포호흡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그때 알아보는 장치가 방사능 계측기인데 다 같은 경우에는 뭐라 돼 있어요? 기체 분석기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알아봤더니 자, 1번 가는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아니죠? 뭐 확인하기 위함? 동화작용. 적을게요. 동화작용. 2번 나에서 방사능 계측기는 O2의 발생을 알아보기 위함. 아니죠?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3번 다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의 존재 여부다. 다는 이화작용, 세포호흡이니까. 그 다음 4번 가나다를 전제하고 있는 공통적인 생명현상 특성은 물질 대사다. 그죠? 요건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근데 어렵게 내면 낼 수도 있어요. 이거를 마음 먹고. 그러니까 좀 알아둡시다. 자, 다음 네, 5초 드릴게요. 됐죠? 정답은 4번. 밑에 것도 바로 해보세요. 됐나요? 정답은 2번. 됐죠? 자, 이렇게 공무원 시험 유형에도 거의 똑같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문제 종이가 좀 작으니까 그거 좀 짧게 하려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항상성 유지 찾아봐라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훨씬 더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아마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울게요. 혹시 이 파트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가요? 여기 이제부터는 생명체 구성물질이라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만약에 제가 설명을 하다가 좀 반응이 안 좋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발로 차도 되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씩 갈게요. 일단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그린 가나다는 3대 영양소의 분자 구조를 나타낸 건데 딱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여러 개 뭉쳐 있으니까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다당류라고 하죠. 다당류. 다당류는 큰 말로 탄수화물. 혹시 탄수화물 뭐 줄임말인지는 알아요? 탄수화물? 보통 물어보면 탄소랑 수소 이렇게 하는데 탄소에다가 물 합친 거예요. 물 숫자예요, 저거. 그래서 탄소에 물 들어갔다 그래서 구성 원소가 이거예요. 외울 수 있겠죠? 이거 외워야 돼요. 알겠죠? 다음. 나 같은 경우에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표시했으니까 얘는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어디에 소속이에요? 질 소속이죠. 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중성지방, 스테로이드, 인지질까지. 그죠?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지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공통 원소 뭐예요? 원소. 공통 원소 C, H, O가 공통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질의 특성은 어떤 용매? 유기용매에 녹는다. 얘는 일반적인 용매에 녹지 않는다. 일반적인 용매를 하면
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종류는 몇 종류?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중성지방. 중성지방 저기 나와 있다시피 글리세롤 한 분자 더하기 세 분자의 지방산. 그죠? 어려운 거 없죠? 얘는 1g당 9kcal. 2번 인지질. 인지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모르는 분 많아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거 잘 봐요. 이 친구가 글리세롤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다리가 3개 달려 있어요. 이거 뭐라 해요? 중성지방이죠. 여기에 다리가 하나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생기죠.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구성물질이 뭐라 해야 돼요? 글리세롤 더하기 인산 더하기 지방산 몇 개? 2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시험이 나왔냐면 인지질에는 글리세롤 물질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잠깐만 중성지방이 있잖아요. 틀려버리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잡아주는 거예요. 만약에 치사하게 내면 그렇게 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고리형 구조죠. 고리형. 고리. 뭐 육각형 고리가 간단히 그리면 육각형이 3개가 있고 오각형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있죠.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게 있나요? 예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호르몬 2개. 이거 외우셔야 돼요. 호르몬 2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호르몬은 대부분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인데 예외가 돼 있어요. 예외가. 얘 두 놈이 사람 짱나게 해요. 바로 성호르몬하고 부신거칠 호르몬이요. 혹시 성호르몬 중에 제가 영어로 적어볼게요. 이거 영어 좋아하세요? 영어 별로? 그러니까 외우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남성 호르몬 뭐죠?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뭐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콜레스테롤. 지금 딱 보니까 뭔가 반복 안 돼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스테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요 그냥. 이게 편해요. 아, 성호르몬, 콜레스테롤. 그럼 선생님 부신거칠 호르몬 이거 혹시 들어봤나요? 알도스테론. 예요. 예.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외우려고 제가 영어 쓴 거예요. 저도 영어 못해요.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콜레스테롤, 성호르몬, 부신거칠 호르몬. 이때 호르몬 2개가 일반적으로는 단백질이 대부분 호르몬 구성 성분인데 예외가 있다면 저 스테로이드 2개다. 그 다음 하나 더. 제가 아까 전에 지질 설명할 때 CHO가 공통이라 그랬죠. 그럼 예외가 있다는 얘기네요. 누가 예외일까요? 이 친구가 예외입니다. 인산이니까 뭐 들은 거예요 이거? P. 그래서 인지질은 구성원소에 P가 있다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CHO 얘는 P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핵산이 가지고 있는 원소와 인지질이 가지고 있는 원소에 공통된 부분이 있다. 있는 거네. P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치사 뻥이죠 그냥. 저도 이제 이런 사적인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제가 학교 교사도 했었거든요 잠깐.
학교 교사를 잠깐 했었어요. 그때 문제 출제할 때 저도 이렇게 좀 치사하게 냈어요. 왜냐면 이거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되게 유명한 친구죠. 아미노산 구조 잠깐만 볼게요. 여기 그림 다시 그려서. 이걸 굳이 구조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한 번만 익혀두면은 만약에 시험 문제에 덩그러니 이런 화학식만 그려놨을 때는 좀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알려줄 때도 한 번씩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에 있는 가운데 탄소를 우리는 중심탄소라고 부릅니다. 중심탄소.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탄소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이 친구, 이걸 우리가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를 카복식이라고 해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때 이 전체를 뭐라고 하자? 아미노의 산성물질을 줄임말이에요. 아미노산이에요. 카르복실산이잖아 이거. 아미노산.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문제 또 풀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억봐. 요건 설명이 좀 많아요. 기억. 가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다. 가는 뭐죠? 탄수화물이었죠. 구성원소 뭐 있다고요? CHO.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질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에 물이 들어갔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니은 나는 단위 질량당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낸다. 단위 질량이니까 그람당 얘기하는 거겠죠. 그람당 9kcal니까 맞네요. 디귿 단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며 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맞죠? 근데 만약에 나는 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해야 돼요? 스테로이드라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끔 헷갈려하는 게 지질이 큰 말이에요. 지방이 작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같이 쓰냐면 중성지방이 여기 있는 인지질 스테로이드 포함해서 중성지방 비율이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성지방이랑 지질이랑 같은 말처럼 인지하는데 그건 좀 구분을 합시다. 그 다음 37번 그림은 인지질, DNA, 단백질 구분하는 과정이다. 자, 인지질, DNA, 단백질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가? 여기 있네, DNA. 다음 효소의 주성분인가? 단백질이 주성분이다. 요거는 인지질. 그게 됐죠?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기억. A를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맞죠?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당,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됐죠? 그 다음 니은 B는 인체 구성 물질이지만 에너지원은 아니다. 에너지를 낼 수 있다. 그 다음 C는 친수성 부위와 소수성 부위를 모두 가진다. 맞나요? 맞죠? 네, 오케이. 친수성은 물과 친하다. 소수성은 소자는 소외될 소자예요. 소외하다. 물하고 멀어지려는 성질. 다음 그림은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의 비율이다. 요거 비율을 설명할 때 생명체에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물질 뭐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물질 물입니다. 물이 약 60에 70%. 사람 기준이에요. 뭐 해파리 같은 경우는 90%래요. 그냥 물덩어리예요. 그냥 물덩어리. 그러니까 생명체마다 다른데 사람 기준으로는 60, 70%. 그 다음 많은 게 단백질 2등. 그 다음 많은 게 뭐예요? 지방. 알고 있나요? 응, 지방. 근데 이제 문제에서 지질성분이랑 탄수화물 알려줬죠. 그죠? 그러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물 다 나왔어요. 그럼 뭐 안 나왔는데요? 우리 몸 구성하는 거.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다 나왔잖아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물 다 나왔고 이온, 기타 요거에 아마 무기염류인 것 같고 남은 거
핵산 이러면 되겠네요. 이 친구 같은 문제가 핵산이겠네요. 그러면 기억, 생명체 내에서 용매로 작용한다. 용매가 뭔지는 알죠? 용질, 용매, 용액 요 차이점 아시죠? 네. 그다음 니은은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온타이드이다. 맞고 D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고분자 물질의 공통 원소는 CHO이다. 맞나요? 그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 CHO, 마찬가지 지질도 CHO. 그 다음에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 단백질은 CHON, S까지 좀 합시다. S까지. 다음 39번. 그림은 생명체에 존재하는 물질 가와 나. 가에 문제 보니까 당 해놓고 가로 쳐놓고 뭐라 적어놨어요? 디옥시리보스 적어놨죠. 디옥시리보스는 원래 리보스 물질에 뭐가 빠진 거예요? 산소가 한 개 빠진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DNA를 구성해요? RNA를 구성해요? DNA 구성 물질. 나 아미노산 그러니까 그냥 단백질이겠네요. 1번 가는 인지질이다. 아니고 가는 효소로 사용된다. 아니죠. 효소는 단백질이니까. 3번 가는 DNA의 구성 요소 중 하나다. 그죠? 그럼 맞는 말. 나는 유전 물질 아니죠. 단백질 아니죠. 나에서 8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요거 펩타이드 결합 세는 거 할 줄 아시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날 때 여기는 한 가닥이 요게 펩타이드 결합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세주면 돼요. 다음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녹말, 물, 인지질 중 하나다. 여기 중에서 가를 보니까 H2O 그림 있죠? 이거는 물이고 그 다음 이 친구는 다리가 2개니까 인지질. 이 친구 남은 거 녹말. 녹말은 어떤 생명체가 어떤 저장한 형태죠? 어떤 생명체? 식물이 저장한 형태. 그 다음 기억봐. 나는 세포막 구성 성분이다. 인지질, 세포막 구성하죠. 그럼 세포막 구성 성분이 뭐뭐 있나요? 말 나온 김에 세포막 구성 성분 볼게요. 세포막 구성 성분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인지질이 서로 반대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단백질이 이렇게 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 성분은 인지질. 인지질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단백질을 따로 막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막 단백질. 이렇게 하나 더 혹시 아시나요? 여기 사이사이 껴있는 거 요거 이름 스테로이드 있습니다. 이게 제가 혹시나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스테로이드. 자,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물단지 무핵탄 그거 순서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네, 기억해 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돼요.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못하지만 도움이 돼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순서 물단지 무핵탄 내 물단지에 뭐 탔니 이렇게 그게 외우면 돼요. 자, 갈게요. 기억 봐. 나는 세포막 구성 성분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다는 효소의 주성분이다. 효소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 아니고 가나다 모두 에너지를 낼 수 있다. 물 아무리 먹어봐야 배 안 부르죠. 배는 부르죠. 허기가 안 가죠.
41번. 그림은 가나의 각각 단백질의 기본 단위와 DNA 기본 단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누구냐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는 DNA의 기본 단위라고 했으니 여기에 있는 당은 이름이 뭔가요? 디옥시리보스. 여기에 있는 염기는 몇 종류? 4종류. A, G, C, T까지.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건 기억번. 가는 아미노산이다. 맞고, 니은 기억에 따라서 가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죠? 여기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이름이 달라지고, 아미노산 종류는 몇 종류? 20종류. 약 20종류예요. 20종류. 혹시나 해서 비공식 포함하면 좀 더 많긴 한데 그냥 20종류로 알아둡시다. 자, 디귿. 나의 염기에는 유라실이 있다. 유라실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RNA만 갖고 있죠? 아니다. 다음. 자, 이제 슬슬 필기할 게 많죠, 이제. 이제 살살 빡세집니다. 저기 3단원 가면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필기한다고 정신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잘 정리해 두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3가지 물질이다. 단백질, 핵산, 인지질. 세포막을 구성하느냐? 누구죠? 단백질과 인지질 여기 들어가죠. 핵산 아니요. 그 다음에 가. 뭐 때문에 단백질과 인지질을 나눠주는 거네요. 볼게요. A는 인지질이다. 맞고. B는 호르몬과 항체의 주성분이다. B. 핵산이죠. 호르몬 항체는 누가 만들어요? 누가 주성분이에요? 단백질. 말 나온 김에 단백질 얘기 잠깐 해볼게요. 우리가 단백질 공부할 때 항상 비교하는 애 누구예요? 항상 같이 비교하는 애. 단백질만 나왔다면 비교하는 친구가 있는데, 단백질 vs 핵산. 이 둘이 항상 비교하잖아요. 비교 한번 해보면서 갈게요.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 구성 원소 뭐 있다고요? C, H, O, N, S. 이 친구는 C, H, O, N, P. 요거 차이점 있는 거. 요거 2개. 그 다음 기본 단위. 단백질 기본 단위를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단위. 어려운 거 없죠? 얘는 염기당 인산이 1대 1대 1 비율로 있다. 다음 중합체. 아미노산이 여러 개 모인 중합체를 뭐라 그래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 뭉친 중합체. 폴리펩타이드. 요거 본 기억나죠? 폴리펩타이드. 힘들죠? 죄송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핵산은 똑같이 이름 붙이면 돼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나선이면 DNA, 단일 가닥이면 RNA. 그죠? 제가 폴리란 단어 좀 힘드신 것 같아서 요거 숫자 쓸 때 1개면은 모노, 이거 아시죠? 2개면 다이, 3개면 트라이, 여러 개면 아니죠, 폴리 죄송해요. 폴리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폴리 여러 개 있다. 그 다음에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할 때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여기서 좀 설명 좀 해야 되겠네요.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난다. 자, 펩타이드 결합 설명을 해볼게요.
잠시만 볼게요, 선생님. 탄소가 있고 요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돼요. R1 R2 자, 이렇게 두 개의 아미노산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아미노산의 왼쪽은 아미노기, 이거는 카복시기. 카복시기와 아미노기가 만날 때 여기에 있는 OH와 여긴 H가 만나요. 이게 결합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 H2O가 되면서 지워지죠. 지워지면서 뭐가 형성돼요?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 중에 물이 빠져나갔죠. 물수, 버슬, 탈 하면서 이게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축적해서 합친다라고 해서 탈수축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했죠. 탈수, 물이 빠져나가서 축합, 축적해서 합쳐지는 반응. 요거는 동화작용이에요, 이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이죠. 동화 합치는 거니까 이제 슬 섞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봐요. 탈수축합 반응은 동화작용이다. 그러니까 실컷 이거 아미노산 공부해놓고 이거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걸 끊어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첨가해야 되겠죠. 물을 첨가하는 반응. 물을 이렇게 넣으면 끊어질 테니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더할 가, 물, 수, 분의 반응이다. 그러면 가수분의 반응은 동화예요, 이화예요? 이화작용인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오케이. 작용까지 설명을 해봤어요. 왜냐면 단백질 할 때 펩타이드 결합을 자주 물어봐서 그래요. 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해봅시다. 염기가 서로 결합하는 걸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물질, 기타로 할까요? 기타. 자, 그러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제가 적어볼게요. 효소, 헤모글로빈, 또 히읗 있는데 히읗, 항체, 또 히읗 있어요. 호르몬, 또 있어 히읗, 히스톤. 이거 한번 나왔어요. 히스톤. 히스톤 단백질 어디서 나와요? 이 단원에 DNA와 히스톤 단백질 결합된 형태를 우리는 뉴클레오솜.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뭉친 걸 염색사. 예. 내가 알아야 돼요. 히스톤 단백질. 이게 참 재밌게도 히읗 들어가면 딱 느낌상 딱 단백질이에요. 다 히읗. 됐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해볼게요. 우리 근육 운동할 때 마이오신 기억나죠? 마이오신. 그 다음 액틴 기억나요? 맞나요? 근데 괜찮아요. 또 할게요. 뒤에가 또 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게요. 제가. 됐죠? 마이오신, 액틴 단백질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염색체가 분리될 때 무슨 사? 방추사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험 나올까 봐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이 시험에 해당하는 파트에 보면 3단원이나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일부 물질이 간혹 가다가 1단원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가장 좀 잘 출제됐던 것들, 파란색으로 쓴 거는
자주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한번 나오면 무너질 만한 내용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마무리 42번. 핵산은 할 게 없어서 DNA, RNA밖에 없으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디귿번. 탄소화합물인가? 그러니까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인가?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탄소 있어요, 없어요? 인지질. 아까 지질이라 그래서 공통 원소가 있었죠. C 존재하네요. 탄소화합물. 단백질 탄소 있어요.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